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B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통합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기말고사.accdb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적 테이블이라고 있는데 그 성적 테이블에서 우리 학번하고 학과하고 종합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 열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몇 퍼센트 이렇게 써져 있죠. 얘네가 이제 실제 나타나는 그 데이터 값들이요. 그때 이 값은 우리 종합이라는 거에 우리 합계가 그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합이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하면 될 거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행이라 그랬죠. 그 왼쪽에 보니까 이제 학번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학번이라는 그 필드가 이제 행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이라 그랬는데 위쪽에 보니까 경영하고 전산하고 이렇게 이제 학과가 써져 있네요. 그러면 이 학과를 우리가 이제 열로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은 봤을 때 메뉴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필터가 없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행 하나, 열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때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인데 그 위치가 지금 A의 2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가 A의 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A의 2번 셀부터 우리 피벗 테이블이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A의 2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accdb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그때 문제에서 학번이다, 학과다, 종합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개 열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이렇게 문제상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열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나오면 우리는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맨 위에 보면 우리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고 맨 앞에 데이터 가져오기 이곳이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기타 원본에서 이곳으로 찾아간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기말고사.accdb 요 파일이 우리 MSXX 데이터베이스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이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해서 이곳에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서 클릭을 했더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찾아가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요거 이제 먼저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벗 커널 1급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accdb 파일들이 쭉쭉쭉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기말고사.accdb라는 그 파일이 이곳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마우스하고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성적하고 두 글자가 보이죠? 요게 이제 우리 성적이라는 그 테이블 이름이고요. 그 앞에 보니까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성적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이, 모든 필드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타난다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요 세 개 열을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해서 학번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학과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종합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거 그 세 개 열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져다 놓고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다음에서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필터할 수 있게 떴어요. 그때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학과가 전산이거나 경영인 그 데이터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학과가 전산이나 경영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학과에 이제 우리 조건이 붙었으니까 학과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같다라는 그 기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 바로 뒤에다가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전산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똑같이 우리 는이라고 표시해 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경영이라고 이렇게 이제 직접 써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과들 중에서 전산이랑 똑같거나 또는 우리 경영이랑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데이터 필터에다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데이터 필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죠.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가지고 우리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데이터들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이제 되돌려 가야 되겠죠. 해서 얘가 이제 선택돼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하고 대화 상자가 떴어요. 자, 요 데이터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데이터를 표시할 그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작업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어 줄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하래요. 우리가 아까 이제 A의 2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A의 2번 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A의 2번 셀부터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 나타난 이런 각각의 열들을 우리가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으로 쭉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레이아웃 잡기 전에 문제 그림 다시 한 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 아까 요만큼의 데이터가 우리 값이라 그랬어요. 이 값들은 뭐다? 종합이라는 그곳에 우리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좌측에 보니까 학번이 있죠. 요 학번은 이제 행으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학과라고 있습니다. 요 학과가 우리 이제 열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필드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요. 학과라는 거 요것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열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값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참조해서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준 거고,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맨 위에 보면 디자인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맨 앞에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두 번째 있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개요 형식으로 싹 다 데이터가 표시가 다 됐어요. 여기까지 해주면 지금 요 세 개의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종합이라는 그 필드의 합계는 그랬어요. 그 필드의 이제 합계는 행합계 비율 요걸로 이제 계산해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우리 이제 종합이라는 그 필드의 합계가 나타난 거죠. 이런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값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값 표시 형식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행합계 비율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쭉쭉쭉 값들이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학번이라는 그 필드요. 학번이 우리 행으로 사용된 이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이 필드는 만 단위로 그룹을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그룹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그룹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우리 이제 단위를 이제 만 단위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가 지금 현재 1000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만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 단위로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돼서 이제 문제 그림과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종합이라는 그 필드의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을 우리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 얘를 이제 이용해서 백분율 범주를 이용하래요. 백분율 범주를 이용해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싹 다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를 소수점 이제 한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종합이라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떴어요. 여기서 우리는 표시 형식을 바꿔줄 거니까 표시 형식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백분율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백분율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소수 자릿수를 이제 1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싹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3번 이걸로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보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있죠. 우리 스타일이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연한 주황이라고 했죠. 연한 주황 그렇게 나왔으니까 주황색 이곳이 얘가 이제 주황이죠. 해서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3번 얘가 맞죠? 해서 요거 이제 스타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죠?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지금 내가 수정하고 만든 이 피벗 테이블이요.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해서 합계 종합이다, 학과다, 학번, 경영, 전산, 총학계하고 이런 제목들이 다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이런 학번, 총학계 이런 게 맞나 확인해 주고 이런 값들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이제 표현이 된 게 맞는지 그거까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만든 거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고 그리고 분석 작업 2번 시트가 있대요. 상반기다, 하반기다, 분석 작업 2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3개 시트가 있죠. 이 3개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용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시트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시트가 여기 있죠. 이 시트에 A3에서 A8번 그 영역에는 반드시 M이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지정 코드가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 대상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반기를 찍어 보니까 이곳에 우리 A3번부터 우리 A8번 그 영역에는 지정 코드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하반기라는 요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여기도 A3번부터 A8번 영역에는 우리 지정 코드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반드시 M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그 지정 코드가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를 보면 우리 search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 요 search라는 함수가 우리 문자열에서 특정 글자의 이제 위치를 이제 찾아주는 그 함수가 우리 search라는 요 함수죠. 그때 이제 우리는 상반기에 우리 A3에서 A8번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하반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트에 A3에서 A8번 그 영역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걸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할 건데 그때 우리가 이 두 개 시트를 한꺼번에 이제 그룹으로 설정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시트를 우리가 그룹 설정을 해버리면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게 이제 비활성화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상반기를 먼저 선택해주고 A3번부터 A8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를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 도구에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유효성 조건을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search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니까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으로 하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search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search라고 쓰고 자 우리는 어떤 글자를 찾아라. M이라는 그 글자가 포함되어 있냐? 그거 이제 물어볼 거죠. 해서 M이라는 글자를 찾아라. 찾을 때 어디서? 우리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 3번 셀부터 시작해서 M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 위치 값을 찾아주겠죠. 만약에 M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서치의 결과는 value라는 그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제 숫자 값이 나올 거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우리 value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숫자 값이 뭐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5가 됐든 뭐가 나오든 간에 뭔가 숫자 값이 나왔다.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거나 같다 1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나온 그 결과 값이 1 이상이야. 1 이상이다. 그 얘기는 M이라는 글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다 쓴 수식 있죠? 요건 이제 컨트롤 C에서 우리가 복사 좀 해 놓을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 제한 전부 다 이제 대상을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우리 상반기 하반기 그 시트에 A3번부터 A8번 셀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이제 설명 메시지를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그림을 봤더니 지금처럼 코드 입력이다. 지정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설명 메시지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때 셀을 선택하면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 달라. 여기에 이제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이요. 제목은 코드 입력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메시지요. 설명 메시지는 지점 코드를 한 칸 띄고 정확히 한 칸 띄고 입력하시오. 점 이렇게 점까지 우리가 똑같이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설명 메시지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줬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을 했을 때는 그림같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류 메시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우리 제목은 입력 오류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오류 메시지는 지금처럼 지정 코드를 확인한 후 다시 입력하세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류 메시지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그때 이제 앞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느낌표 그림이 붙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때 유효하지 않은 그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이제 경고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제목은 입력 오류라고 이렇게 쓰고, 오류 메시지는 지점 코드를 한 칸 띄고 확인한 한 칸 띄고 후 한 칸 띄고 다시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점까지 똑같이 이렇게 찍어줘야죠. 점 맨 뒤에 있으니까 점까지 똑같이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기본 입력 모드가 영문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게 이제 우리 IMD 모드 설정해 주는 거죠. 해서 IMD 모드 찾아가서 모드를 우리가 영문으로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곳에다 이제 한 거 확인 좀 해보자고요. 다른 셀을 찍었을 때는 우리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근데 A3번부터 A8번 이 영역에서 어떤 데이터가 됐든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선택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이제 설명 메시지 제목하고 내용이 맞나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거를 MK가 아니라 EK 그렇게 이제 한번 고쳐볼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입력 오류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이제 입력 오류 요 제목 맞나 확인해주고, 그리고 메시지가 맞나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취소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기본 입력 모드가 이제 영문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해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키보드 상태 좀 보세요. 제가 여기다 글씨를 쓰게 되면 지금처럼 한글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 A의 3번 셀을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 M이라는 글자를 제가 2로 고칠게요. 2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지금처럼 제가 한영키를 누르지 않았지만 바로 영어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 입력 모드가 영문으로 설정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EK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게 맞죠? 그때 이제 오류 메시지의 제목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이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이렇게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소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 다 해줬죠?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이제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우리가 이제 하반기도 해주면 돼요. 해서 하반기라는 이 탭을 선택해주고 A의 3번부터 A의 8번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또 똑같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에 제한 대상을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어주고, 아까 수식은 제가 복사해놨으니까 컨트롤 V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설명 메시지에 찾아가서 우리가 제목을 이제 코드 입력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는 지점 코드를 한 칸 띄고 정확히 한 칸 띄고 입력하시오 점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메시지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경고로 바꿔주고, 제목은 이제 입력 오류다 이렇게 써주고, 오류 메시지는 지점 코드를 한 칸 띄고 확인한 한 칸 띄고 후 한 칸 띄고 다시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점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IMU 모드로 찾아간 다음에 모드를 우리가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끝났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A의 3번 셀 찍어주고요.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키보드로 눌렀을 때 한글이 나와요. 근데 A의 3번 셀을 찍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M이라는 글자를 지어주고요. 우리가 2를 썼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또 영어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 기본 입력 모드가 영문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짜잔하고 뜨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이 맞는지, 그리고 그림은 맞는지, 그리고 메시지는 맞는지 이런 거 이제 싹 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제가 조건 수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서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M2라는 글자를 이 셀에서 이제 찾아라.
그러면 A 3번 셀에서 우리 M이라는 글자의 위치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값을 찾아줄 거예요. 그 값이 1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1 이상의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M이라는 글자가 어딘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죠. 만약에 M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만큼 수식 쓴 거에서 value라는 그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value라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1 이상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식을 작성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상반기, 하반기 그 시트에 A2번부터 D8번 영역에 있는 그 데이터에 지정 코드별 냉장고 청소기 우리 VTR의 평균 값을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A의 2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상반기, 하반기 가전제품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자, 이곳에다가 우리가 상반기라는 그 시트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이랑 하반기라는 그 시트에 이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나타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곳이 이만큼이니까 지금 우리가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D의 8번 셀까지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할 거니까 우리 데이터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통합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통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우리는 이제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라고 찍어주고 참조 요걸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가 상반기라는 이 시트로 이동해서 A의 2번 셀부터 D의 8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거 추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거요. 하반기 시트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2번부터 우리가 D의 8번 셀까지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한 다음에 또 추가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참조 영역에다가 우리가 지금처럼 상반기, 하반기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사용할 레이블이요. 사용할 레이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부 다 평균값으로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참조 영역의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되면 통합표의 이제 결과도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에 연결해 달라. 요걸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결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때 지금 우리 A열의 너비가 좁아서 지금 우리 지정 코드가 전부 다 잘려서 보이죠? 그러면 A와 B 이 열 머리글 요 사이에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요.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정 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그림이랑 똑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 두 문제를 이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었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걸 이제 할 때 search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searc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식을 이제 작성을 해줬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이제 기본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있던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우리가 수식을 이제 작성할 때 좀 힘들었다. 그 얘기는 기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제대로 이제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제대로 연습을 했다면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B형 이 문제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치 함수 쓰는 게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이 문제를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이거랑 비슷한 유형으로 서치 함수 이용하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B형 이거 문제 풀 때도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문제를 잘못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시험장에 가면 또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된다. 그러면 꼭 반복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